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어법 일요일 통치구조. 요즘 또 다시 저는 위안이 더워서 그런 거니까 지난주에는 좀 쌀쌀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낮에는 더 평기온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또 그렇다 해서 그러지 말고요. 미리미리 독감 일반 주사 같은 거 맞으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셔야죠. 나는 건강하니까 너무 건강은 과신하지 마세요. 항상 건강은 과신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엄살피는 것도 웃기잖아요. 웃긴다? 좀 그렇지만 엄살피는 것도 조금 자제하셔야죠. 그래서 건강은 과신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또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약으로 의존하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적당한 운동도 해가면서 헌법도 매일매일 잠깐 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는다니까요. 10분 저랑 같이 하시죠. 일요일인데요. 오늘 요거 정리하고 주말을 마무리하세요. 가볼게요. 자, 7급 문제였어요. 국가지 7급 17번. 권한쟁이. 기본적으로 우리 정리할 거 하고 갑시다. 자, 권한쟁이. 자, 권한쟁이는요, 우리 헌정사에 써서 헌법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만, 명칭. 요럴 때만 했었어요. 언제? 2공화국하고 현행헌법인 6공화국. 하지만 권한쟁이 2공화국 때는 국가, 기관 간에만 국한에서 이렇게 권한제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헌법인 6공화국 국가, 기관, 간, 그 다음에 지자체, 상호관, 그 다음에 국가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지자체니까 부산시, 그 다음에 진주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해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부산시와 진해시. 그 다음에 자, 국가기관과 부산과 진해, 부산시, 진해시, 국가기관과 진해시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상호관. 그 중에 국가기관을 현행헌법에서는 이걸 예시로 본다. 대신 예시지만 헌법상 국가기관이어야 돼요. 헌법상 국가기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법률상 국가기관은 들어가면 안 되죠. 와우. 법률상 국가기관은 안 된다. 제외 뭐요? 교섭단체가 대표적이죠. 교섭단체. 또 여러분 교섭단체 말고도 경찰위원회, 인권위 많이 나왔죠. 시험 문제 인권위는. 그 다음에 소위원회 중에 하나죠. 안건조정위원회. 요거죠. 이런 건 법률상 기관이잖아요. 이런 건 법률상 기관. 그 다음에 자, 요거 문화재청. 요거 문화재청. 이런 것들은 법률상 기관. 이건 암기 좀 하셔야 돼요. 많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암기 안 하시고 딱 그냥 뒤통수 다 맞으면 실수하면 그냥 큰일 난다니까요. 헌법상 국가기관 또 조건이 또 있죠. 또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또는 법률의 권한 침해뿐만 아니라 모두 된다. 예외적으로 침해 우려도 되죠. 요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장래, 그건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차피 권리구제에 도움이 빨리 해줘야 된다 또는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장래 침해도, 침해 우려도, 장래도 예외적으로 된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보호이익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권리보호이익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간 지키죠. 기간. 여기 90일, 큰일 나죠. 90일이 아니죠. 90일이 아니라 60일, 180일이에요. 근데 이게 둘 다 불변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이 넘어도 기간 내에 제기하는 걸로 봐준다. 그게 여기엔 적용이 안 돼요. 이거 기간 그리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이렇게 되고 어차피 국가기관이 대신하는 건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또 변호사를 써야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국선 대리는 아니지만 변호사를 써야만 소송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쟁의 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국회라는 개념이 원래 열거에서 예시로 바뀌면서 이게 판례 변경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럴 때는 권한쟁의는 원래 7인 이상 출석하시고 과반수 이상 찬성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이 둘 다 뭐예요?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건 다른 거하고 좀 차이 난다는 건 같이 암기할 필요가 있지요. 이런 좀 암기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특히 이거 열거에서 예시로 바뀌었을 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탄정권 아시죠? 탄정권. 그 중에 자, 요 세 개는 구두심리.
그러니까 권한쟁의는 구두심리, 예외적으로 서면심리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구두심리. 그 다음에 여기 정권은 가처분에 관한 규정도 가처분 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근데 다만 이게 예시일 뿐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처분 절차, 신청과 직권입니다. 신청과 직권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탄핵은요, 가처분 절차가 없어요. 그냥 자 탄핵 소추 의견서 송달 받으면 당연히 권한이 자동적으로 걸려요. 권한 정지가. 그럼 가처분 신청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처분 절차, 옛날에 68조 1항에 사법시험 4회 1차 4회 응시 제한 시행령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기본권 침해. 그러면서 그때 그걸 갖고 나중에 이제 결론 기본권 침해였는데 법률루보 원칙에 반했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그거 판단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처분을 받아준 거예요. 68조 1항 헌법소원인데. 그러니까 헌법소원에는 가처분 규정이 없는데 요 예시로 보니까 헌법소원 68조 1항 가처분 절차에 관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거. 68조 2항 말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권한쟁의도 좀 보셔야 돼요. 그냥 막 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옳지 않은 거 볼게요. 1번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장래 처분 확실하게 예정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아줘야 할 필요성까지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맞네. 문화재청, 문화재청장 이건 법률상 기관, 광부조리법에 의한 법률상 기관. 따라서 법률상 기관은 헌법소원 못하죠.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뭐 너무 쉽네요. 단순 암기 사안이었어요. 3번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한정. 바로 여기 해설이 있네.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해설 밑에 있네요. 마찬가지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중에 하나요.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맞죠. 법률상, 국회법상.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았어요. 단순히 조금만 정리하시면 어려운 판례 낸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주말도 정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부터 또 찾아뵙는 거 아시죠? 같이 갑시다!